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호 티믈리에 임진선입니다. 국내 1호 티믈리에, 우주 1호 티믈리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티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어요. 티소믈리에라는 직업은 티에 관해서 티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는 직업인데요. 티소믈리에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제가 티믈리에라는 티 교육에 관한 이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만든 직업입니다. 저는 평소에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는 일을 했어요. 많이 좋아도 했고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에 즐거움을 갖고 그 매개체가 되는 커피와 차, 특히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친구들과 관계가 좋거나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사람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그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끼 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밀크티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면서 제가 음료 개발자로 합류하게 됐었는데요. 대만의 많은 나라의 음료 개발자들이 모이게 된 거죠. 중국 친구들에게 너는 어떤 차를 좋아하니?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일본은 말차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우엉차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나라 음료 개발자들이 웃는 거예요. 그건 차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중국 친구는 보이차를 먹으면서 보이차에 대해서 너희 나라는 차 문화가 훌륭하구나. 일본 친구 너희는 녹차를 마시니 훌륭하구나. 한국인 너희 나라는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차를 안 마시니 너희 덕분에 우리는 좋은 녹차를 마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저는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티믈리에라는 직업을 만들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티 수업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티 맛없어, 냄새 이상해 라고 반응을 하다가요. 저랑 밀크티 수업이라든가 아이스티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창밖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차를 음미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장 뿌듯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하고 처음 대면 수업을 할 때 티 수업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한 다예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절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를 마시는 문화가 소멸되기도 했고요. 그런 친구들의 선입견을 없애는 데 가장 많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풀고 있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수익도 나쁘지 않게 만족하는 편이긴 하지만요. 좋아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부터 해금을 했습니다. 대학교 될 때까지도 해금을 했고요. 해금을 하다가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민을 가야겠어 라고 영어 전공을 바꿔서 영어 강사를 했고요. 영어 강사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나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일만 하다가 공부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 커피를 해야지. 나를 위해서 차 한 잔을 마실 거야 생각을 해서 커피를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또 차를 접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하나가 루저, 하나하나 다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차를 하면서 복합 예술이 됐죠. 음악을 하니까 차를 하면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고요. 영어가 가능하니까 해외 비즈니스도 가능하게 됐고요. 커피를 하니까 커피와 차의 매개점을 같이 호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 일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그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해금 연주자가 돼야겠다. 국립국악원의 연주자가 돼야겠다 라고 한 가지 꿈만 가지고 오롯이 10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한 가지 꿈을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못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 감히 조언을 하자면 다양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건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수익이 많아서 이 직업이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서 라기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이걸 밤새도록 공부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더라도 이 직업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시골 어느 한적한 한옥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티카페를 하는 게 목표예요. 친구들이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손님들이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북적북적 되는 공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차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국악에 대해서 같이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유유자적 생활하는 게 저희 꿈이기도 합니다. 진로와 직업이 같다라는 질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이 진로가 되고 진로가 돼서 직업이 된다면 가장 현명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진로와 직업이 연결된다?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진로를 통해서 직업이 된다라기보다 그 진로가 나에게 정말 행복감을 줄 수 있는지, 그게 더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 우리는 매일매일 욕구라는 표현을 되게 쓰거든요. 식사할 때 밥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이것도 꿈이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대만에 있는 우육면을 먹고 싶다. 이것도 꿈이거든요. 하지만 그 꿈은 우리가 이 시국이 지나고 나면 비행기 타고 와서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이라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꿀 수 있는 우리 일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좋아하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티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있지만, 티소믈리에, 누구나 하는 직업 티소믈리에를 포기하고 내가 이걸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는 티믈리에라는 직업을 창직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선택을 하고 그걸 갖다 꿈을 실현을 한다는 건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상의 하루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꿈꾸고 특히 많이 경험하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티믈리의 임진선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체험할 내용은요, 밀크티. 자, 설레이시죠? 밀크티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네, 땡땡 브랜드를 가면 밀크티라는 다양한 종류를 접하게 될 텐데요. 오늘 티믈리와 함께 밀크티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개인 앞으로 배송된 이 밀크티 키트 보이시죠? 이 밀크티 키트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구성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하나씩 꺼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꺼내면 자, 구성 속에는요, 제일 중요한 우리 밀크티의 주인공 히비스커스 티가 들어 있습니다. 자, 히비스커스 티 옆에 두시고요. 자, 선택할 수 있는 우유 밀크 파우더예요. 자, 이건 땡땡 브랜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 우유를 사용해도 좋고 실제 우유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밀크 파우더를 대신해도 됩니다. 밀크 파우더도 내려놓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달달한 밀크티 좋으시죠? 달달한 밀크티, 설탕 스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나무 스푼은요, 이따 티백을 짜거나 설탕을 섞거나 아니면 밀크 파우더를 넣고 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스틱 스푼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은 두 종류의 컵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계량 눈금이 되어 있는 작은 종이컵일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큰 종이컵입니다. 저희는 뜨거운 물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주의점 알고 계시죠? 뜨거운 물 사용할 때는 안전, 다치지 않게 우리 맛있는 밀크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밀크티를 뜨거운 물에 담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진한 밀크티 아니면 아이스티를 먹기 위해서 티를 뜨거운 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비스커스 티를 짠 개봉을 하면 이렇게 티백 형태의 티가 있습니다. 티백 형태의 티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티백을
큰 종이컵, 우리가 마시는 종이컵에 담을 거예요. 담고 저는 뜨거운 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친구들은 뜨거운 물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정수물을 사용하셔도 좋고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 주시도록 합니다. 자, 뜨거운 물이 준비가 되셨을까요? 뜨거운 물이 준비가 되셨으면 저랑 같이 뜨거운 물 사용할 때 주의점, 우리 앞에 안전교육 했죠? 뜨거운 물 사용할 때는 꼭꼭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뜨거운 물은 계량컵에 보이면 계량컵 120. 개인별로 컵을 가까이 보면 눈금이 잘 보일 거예요. 120ml인 눈금 사이로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이니까 컵은 내려놓고 주전자는 두 손으로 물을 부어줄게요. 혹시 내가 붓는 물이 120ml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컵을 들어서 본다. 노노노, 위험해요. 우리 눈으로 컵의 위치를, 물의 선 높이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120ml를 담은 뜨거운 물은요, 여기에 히비스커스 티백에다가 옮겨 담을 거예요. 자, 우리 티가 우려지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점점 예쁜 색으로 번지는 거 보여요? 우리 조금 있다가는 더 예쁜 색으로 변해질 거고 맛도 향도 좋아지는 우리 히비스커스 티를 기다리면서 선생님하고 티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녹차, 홍차 들어보셨나요? 혹시 어머니가 보이차 다이어트 때문에 드시고 계신 분 손? 네, 보이차라는 차를 우리 많이 마시기도 하고요. 녹차, 홍차도 많이 드시기도 해요. 어른분들이 많이 드시죠. 차 한잔 할까? 라는 의미 속에는 커피 한잔 할까? 차 한잔 할까? 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볼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팀물리에는 직업에서 사람과 소통하는 직업을 하기 때문에 차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제가 친구들과 만나서 대면 수업을 못하지만 콘택트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지만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차나 커피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차나무는 홍차나무는 같은 나무일까요? 다른 나무일까요? 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신 거죠? 자, 녹차와 홍차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한 그루에서 따진 찻잎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녹차, 홍차, 보이차가 나누어져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나무 품종을 가지고 그 나뭇잎을 따서 살짝 수분만 없애느냐, 이걸 가지고 비비고 문지르고 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 후에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 차의 특징은요, 일단은 살이 빠져요.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으시죠?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께 선생님의 피부를 가까이 보여드릴 순 없지만 차를 많이 마신 분들은 반딱반딱 윤기가 나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비법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과 하는 허브티라는 거는요, 그럼 우리가 녹차, 홍차, 청차라고 하는 우롱차, 흑차, 황차 이런 차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허브티예요. 우리 카페를 가면 캐모마일 또는 루이보스, 히비스커스, 이런 페퍼민트 이런 차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집에서 어머니께서 히비스커스 드시고 계신 어머니도 계실 거예요. 친구들도 맛보았죠? 이 차 맛본 친구들도 있겠죠? 네, 이 차는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색이 보이나요? 붉은색. 이걸 투명한 컵에서 담가 보면 아주 핑크색으로 붉은 기운이 있습니다. 이 차의 특징은요, 비타민C 함량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섭취할 일이 많이 없을 때, 피곤함을 느낄 때, 일상이 좀 지루할 때 이거 한 잔을 딱 맛보면 아주 향기로운 그리고 삶의 활력,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뜨거운 물을 부었기 때문에 방 안 가득 히비스커스 향이 올라오고 있죠. 어디서 익숙한 향이기도 해요. 우리 비타민C 음료라든가 구연산이 들어있는 음료 속에서 느껴지는 이 강한
향이 느껴질 거예요. 이 티백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 담가서 오랜 시간을 둘수록 굉장히 붉은색이 짙어질 거고 우리가 또 맛 좋은 티를 마실 수 있어요. 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히비스커스 티로 우리는 오늘 차를 만들 거고요. 캐모마일이라는 차가 또 있습니다. 캐모마일. 이 차는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그 차 한 잔을 딱 마시면 마음의 평화, 아, 내가 진시황이다 라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잘 때 친구들에게 그 캐모마일 차를 권하도록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잠을 못 잤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캐모마일 한 잔 드세요 라고 조언해 드리는 것도 꿀팁이겠네요. 아까 말한 보이차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많이들 드세요. 그러나 이 차들을 가루채 섭취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차를 재배하거나 우리 유통을 할 때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이다 보니까 가루를 섭취하는 것보다 그걸 차로 이렇게 우려 마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차가 색깔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 색이 나온 이 티백을 꺼낼 건데요. 자, 얘를 막 흔들어서 하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티를 많이 녹차 티백이나 홍차 티백을 넣고 슉슉슉슉 이렇게 흔들면 떫은 맛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녹차 티백을 넣을 때는 팔팔 끓는 100도씨의 뜨거운 물을 붓지 않아요. 그러면 떫은 맛이 강해서 친구들이 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녹차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를 70에서 80도 정도로 내려 낮춘 다음에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단, 홍차, 보이차 같은 차들은 100도씨. 물론 선생님이 지금 우리고 있는 이 히비스커스 티도 100도씨의 물로 지금 우리고 있습니다. 100도씨는 위험한 물이죠. 위험한 온도의 물이에요. 다 모든 친구들이 안전하게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사용하겠지만 한 번 더 안전교육합니다. 자, 그리고 티백을 꺼낼 때 자, 쭉 올리고요. 이 티백을 살포시 눌러줘요. 자, 쭉쭉 짜져라. 맛있는 걸 나에게 다오. 자연이, 햇볕이, 나무가, 바람이 키운 이 히비스커스 꽃에 있는 액을 다 이렇게 짜고 나면 우리 계량컵 있죠? 그 컵에다 옮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얼주가 시원한 걸 나는 겨울에도 시원한 물이 최고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티로 맛봐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동봉한 밀크 파우더를 넣으면 히비스커스 밀크티가 됩니다. 친구들은 이대로 한번 맛을 보고요. 너무 진해 라고 하면 물을 넣어도 되고요. 아마 모든 친구들이 설탕을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 그대로 먹어요. 왜냐하면 설탕은요, 헐리우드 스타들에게 금지식품이에요. 왜냐? 설탕은 노화를 촉진한다고 해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겠죠? 자, 우리 미용에 관심 있고 여드름이 난 친구들, 설탕을 조금 더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꿀 피부가 될 겁니다. 자, 이 설탕은 넣는 방법은 가운데를 똑 뜯어서 자, 그래도 나는 단 걸 먹겠어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설탕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있는 그 스푼으로 저어주세요. 보통 제가 5분 이상의 티백을 뜨거운 물로 담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위험하지 않은 온도가 될 거고요. 그래도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찬물을 넣는 것도 괜찮고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 히비스커스 티를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맛보다가 나는 밀크티를 맛보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밀크 파우더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티 액이 줄었어요. 다 넣으면 짜요. 그러면 선생님을 욕하겠죠. 선생님은 여기에 티를 어느 정도 맛보았다 생각을 하고 파우더를 조금 남길 거예요. 조금씩 넣어서 맛을 보면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밀크 파우더를 또 녹일 거예요. 자, 잘 녹죠? 잘 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자,
이거는 친구들 마음이에요. 선생님은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 티가 내 몸에서 비타민C가 쑥쑥쑥 들어가라 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저어서 다 녹을 때까지 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맛볼 거예요. 자, 맛보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맛보기 전에 창밖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창밖에 보이나요? 자, 맑은 하늘이 보이나요? 흐린 하늘이 보이나요? 자, 바람은 불고 있나요? 네, 바깥에 창밖에 보이는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나요? 자연, 햇볕과 바람과 우리 공기가 주는 고마움으로 자란 나무에서 꽃으로, 열매로, 차 잎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색은 조금 밀크 파우더를 넣었기 때문에 색이 좀 검붉어질 수 있는데요. 이 밀크 파우더 넣은 히비스커스 밀크티가 완성됐어요. 밀크티, 그러면 우유가 그리고 티, 밀크티가 되겠죠? 여기를 이 티를 차갑게 마시면 아이스티가 되는 거예요. 아이스티 어떻게 만들어요? 보통은 친구들이 파우더로요 라고 합니다. 찻잎을 우린 걸 거기다 얼음을 넣으면 아이스티가 돼요. 그런데 너무 달게 먹다 보니까 우리 그 차에다가 단맛을 다할 수 없으니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아이스티를 우리가 물에 녹여 먹는 거죠. 우리는 오늘 티믈리에 선생님과 함께 밀크티, 아이스티에 대해서 얘기를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친구들이 아이스티를 먹을 땐 이거는 가짜구나, 진짜는 찻잎을 우려서 먹는 게 진짜 아이스티구나, 티에다가 얼음을 넣는 게 아이스티구나, 티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밀크티구나,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 수 있겠죠? 창밖을 바라보면서 히비스커스 밀크티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건강하게 만나서 차를 마시고 또 차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히비스커스 비타민C가 가득한 밀크티를 한번 맛볼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티믈리에였습니다.